뉴욕시 보건국이 무더위로 인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이 분산 입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의 갈등이 재선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일대의 론스타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뉴욕시 보건국도 무더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무더위로 인해 심장병이나 폐질환,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체온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자 등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꼭 사용해야 하고 만약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쿨링센터 등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나 음료수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건국은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 쿨링센터는 시 재난관리국 웹사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퀸즈에서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경로회관이 프러싱 노던 블러버드 166 스트리트과 코로나 111 스트리트 두 곳에서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CS 경로회관 쿨링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회관 측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번 무더위는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쪼개 $10,000 이하로 입금하는 분산입금. 분산입금은 일종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로 처벌이 엄중한데요. 최근 연방수사당국이 현금 거래 내역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가운데 분산 입금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금융당국이 최근 현금거래법 위반자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이후 연방수사당국은 거액의 현금을 $10,000 미만으로 분산 입금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분산 입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인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10,000 이상 현금이 입출금될 때 IRS에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0 미만이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10,000가 넘지 않도록 입금하면 안전하고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세금 감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 분산 입금은 오히려 연방국세청의 전산망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포착될 수 있으며 현금 거래 관련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계는 한인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던 롱아일랜드 한인회의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사실상 재선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이철호 전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가진 회동에서 일단 재선거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해결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호 전 회장은 회장 선출로 인한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용철 위원도 사실상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구성 등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더 논의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한인 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형용 선관위원장도 $10,000 공탁금을 전제로 재선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계속되는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2차 선거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공탁금 $10,000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대위가 요구하는 공탁금을 $3,000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선출 갈등 사태는 1차 선거 공고 당시 등록했던 후보들이 선관위가 1차 선거 공고 당시 없었던 $10,000의 공탁금 조항을 2차 후보자 등록 공고에 추가하고 후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에서는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15일 2013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너 전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25% 지지를 얻어 22%를 얻은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장을 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위너 후보는 첫 번째 지지도 조사에서 단번에 2위에 오른 데 이어 출마 한 달 만인 6월 실시된 두 번째 조사에서는 퀸 시의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일 출마를 발표하면서 44%의 지지를 얻은 스피처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도 48%를 획득했습니다. 경쟁자인 스캇 스트링거 맨해튼 보로장은 3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퀸시 의장 다음으로는 빌 탐슨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11%로 3위,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10%, 존 리오 뉴욕시 감사원장이 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한편 위너 전 의원은 2011년 자신의 벗은 몸을 10대 소녀에게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했으며, 스피처 후보는 2008년 불법 매춘 사실이 들통나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AP 프로그램이 대학 교육의 준비 단계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입학 평가에서도 중요 척도가 되는데요. AP 시험 성적이 지원자의 대학 학업 성취도의 예상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심리학 저널에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는 조지아 공대 학부 재학생 589명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 SAT와 ACT 등 일반적인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토대로 한 지원자의 대학 학업 성공 여부는 25% 정도까지 가늠할 수 있었고, AP 시험 성적으로는 40%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지아 공대와 라이스 대학이 공동 참여해 AP 과목 시험 성적과 스템 분야 전공자들의 전공학과 등록 유지율을 조사한 연구팀은 대학 심사에서 AP 과목 수강 여부나 수강한 AP 과목의 개수보다는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에서 AP 과목 수강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AP 과목 성적을 반영한 심사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스템 분야 전공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미리 갖췄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템 분야 학생들의 학업 성공과 전공학과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템 분야 전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스스로를 과학도로 여기는 경향이 낮았으며, 특히 남학생들은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욕 일원 최고 병원으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대학병원이 13년 연속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사추세츠 병원이 1위를 차지했고, 대도시 지역 가운데에서는 뉴욕이 우수 병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12에서 13학년도 미 최우수 병원 순위에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대학병원이 뉴욕 일원에서 13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대학병원은 2001년 이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미 전국 순위에서는 7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에서 뉴욕 대학병원이 2위에 올랐으며 다음은 뉴저지 해켄색 대학병원 그리고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뉴저지주 병원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순위 선정은 전국 4,800개 종합병원들 가운데 우수 실적을 기록한 148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6개 진료 과목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국 1위는 보스턴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병원이 차지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수 병원이 가장 많은 도시로는 뉴욕, 그리고 볼티모어와 보스턴 지역에서는 20곳이 우수 병원으로 뽑혔고 시카고와 LA도 각각 30여 곳의 우수 병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대한 오명 중 배차 시간이 길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앞으로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G전철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돼 한결 편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G전철의 배차 간격을 기존 10분에서 8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G전철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G전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만 하루 2,000명씩 승객이 늘어나 최근에는 하루 승객이 1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집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를 매 8분 간격으로 줄이는 안건을 다음 주 논의할 예정이며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예산은 최소 7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라이더 얼라이언스의 존 레스키는 G전철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G전철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브루클린으로 가려면 30분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배차 간격 조정을 반겼습니다. 진드기는 모기와 함께 질병을 가장 많이 전염시키는 매개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동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공격하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일대에 론스타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서포크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론스타 진드기가 사람 등 짐승을 통해 서포크 카운티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진드기는 내성이 강해 박멸이 어려우며 멀리서도 사람의 위치를 탐지해 공격하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론스터 진드기는 라임병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물렸을 경우 발진 현상과 심하면 두통이나 근육통을 수반한다고 전했습니다.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공원이나 야외 외출 시 벌레 퇴치제를 바르고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